역사의 한 페이지, 혹은 우리 이웃의 삶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치열한 투쟁과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평양 건너 낯선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 평생을 바친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한 어머님의 삶을 통해 깊은 울림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이민 1세대가 겪어야 했던 고독과 경제적 압박,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 분들과 이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79살의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연 김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나이 올해 79입니다. 이 나이에 정말 큰일을 겪고 나서야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남편을 따라 이 낯선 미국 땅에 온 것이 벌써 40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젊음 하나 믿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지요. 하지만 세월은 흐르고 나이가 들어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 흔히 말하는 LA 외곽의 한인들이 모여 사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있어 외로움은 덜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특히 집세는 노인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35년간 피땀 흘려 운영했던 작은 한국 식료품 가게도 남편이 떠난 후 얼마 안 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지병인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더 이상 서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제 수입이라고는 정부에서 나오는 사회보장연금 월 8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돈으로 환산해도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이곳의 살인적인 물가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집은 남편 생전의 병원비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아직 남아있어 매달 1200달러를 은행에 내야 합니다. 연금으로는 집세조차 낼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죠. 그동안은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예금을 조금씩 꺼냈으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무릎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었는데 며칠 뒤 날아온 병원비 청구서를 보고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고작 엑스레이 한 장에 1,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유료 보험이 있다지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남은 예금으로는 석 달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한국 뉴스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지만 그마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돈 걱정뿐이었습니다. 동네를 산책하면서도 이번 달 집세, 다음 달 전기세, 가스비, 끊임없이 계산만 반복했습니다. 79년 평생 이렇게 막막하고 외로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박 할머니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 언니, 정부에서 우리처럼 어려운 노인들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한번 알아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신세 한번 지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 특유의 체면 때문이었을까요? 정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우리가 뭐거지야. 그렇게 딱 잘라 말했지만 며칠 뒤 우편함에서 작년보다 훌쩍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꺼내 들었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그날 밤 잠 못 들고 뒤척이다 문득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야, 자존심도 좋지만 때로는 현실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 살아남는 게 먼저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제 등을 떠밀며 어서 가보라고 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박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박 할머니는 제 손에 한인 복지관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을 때 다행히 한국어를 하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다음 주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복지관에 가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비록 도움을 받으러 가는 길이지만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복지관 상담실에서 만난 미영 씨라는 젊은 사회복지사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더니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여러 제도가 있다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식료품 구매를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유료비 지원, 그리고 주거비 보조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충분하세요. 걱정 마시고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미영 씨가 적어준 서류 목록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 소득 증명서, 집 계약서, 자신의 가난을 서류로 낱낱이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류를 모두 챙겨 다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미영 씨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담당자가 존슨이라는 미국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요 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틀 뒤 존슨이라는 담당자와의 면담 시간.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옷을 차려입고 갔습니다. 하지만 면담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에만 눈을 고정한 채 빠른 영어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감정이 없는 기계가 서류 뭉치를 처리하듯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40년을 미국에서 살았지만 긴장한 탓에 영어가 자꾸만 헛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동양인 노인을 향한 미묘한 무시와 차별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긴 왜 왔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도움을 받으러 온 처지에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제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서류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상세한 은행 기록과 세금 보고서를 가져오라며 제게 서류를 밀쳐냈습니다. 면담은 15분 만에, 아니 사실상 쫓겨나듯 끝났습니다. 복지관을 나오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깊은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구부정한 어깨와 주름진 얼굴을 한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아니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될 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녀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님, 죄송해요. 존슨 씨가 할머님 케이스를 다시 검토해봤는데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네요. 주거비가 소득에 비해 너무 높다는 이유로 거부됐다고 합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집세가 높아 생활이 힘드니까 도움을 받으려는 것인데 집세가 높아서 자격이 안 된다니요.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재신청은 6개월 뒤에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면 저는 이미 이 집에서 쫓겨난 후일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매정하고 불공평할 수 있나 싶어 눈물만 흘렀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며칠을 뜬 눈으로 보내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예전에 저희 식료품점 단골이었던 멕시코계 변호사 라미레스 씨가 서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박 할머니께 들었어요. 정부 지원 신청하시다 문제가 있으셨다고요. 그의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별일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그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민자 권익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날 밤 저는 그의 명함을 들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싸우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격이 된다고 해놓고 불합리한 이유를 대며 거부한 그들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라미레스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담당자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적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재면담을 요청했고 그 일주일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79의 나이에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 제 권리가 무엇인지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공부했습니다. 재면담 날 저는 라미레스 씨와 함께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움을 구걸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당연한 권리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저를 본 존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라미레스 씨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김 할머니가 연방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존슨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공손해진 그의 모습을 보며 그가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무시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서류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댔지만 라미레스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지적해달라고 반박하자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라미레스 씨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는 정확한 기록을 위해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존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잠시 서류를 다시 뒤적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검토해보니 김 여사님은 기초생활지원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군요. 오늘 바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처음부터 받을 수 있었던 권리를 찾기 위해 이토록 힘든 싸움을 해야 했다는 사실의 분노가 더 컸습니다. 라미레스 씨는 제 마음을 읽었다는 듯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께서는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우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달 식료품비와 주거비, 유료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지긋지긋한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한인 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 설명회를 여는데 제 경험담을 나눠줄 수 있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저처럼 억울하게 거부당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설명회 날 강당에 모인 어르신들의 눈빛에는 저와 같은 걱정과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창피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량이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간 이 땅에 성실히 세금을 내며 살아온 대가로 받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많은 분들이 제게 다가와 용기를 얻었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복지관에서 한인 시니어 도움반이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 새로 신청하는 어르신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면담 통역까지 제 경험을 살려 그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도움을 받은 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을 때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79.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저는 가장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존재에서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이며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79년 만에 깨달은 이 지혜가 저의 남은 인생을 그 어떤 젊은 날보다 뜨겁고 찬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용기,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말입니다. 체면 때문에 혹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지 모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다른 이의 등불이 되어줄 때 가장 밝게 빛난다는 것을